안녕하세요, 무당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답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다른 유튜브 제가 전에 한번 추천했던 그분의 영상을 보시고 이제 허주가 있느냐 아니면 허주가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무속의 세계관을 이제 그러니까 우주적인 세계관을 알아야죠. 무속에서의 우주적인 세계관에서는 허주가 있는 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주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잡기, 잡신 또는 신, 신령, 조상님, 말명 이러한 단어들이 나온 이유는 그 단어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 거예요. 단어가 그냥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조어를 만들 때에도 요즘 유행하는 어떠한 단어가 나올 때에도 그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어떠한 단어를 합쳐서 요즘은 이러한 식으로 부른다. 그러한 식으로 이제 단어에 대한 어떠한 배경적인 설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주라는 것도 어떠한 배경적인 설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무속에서 아직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허주라는 개념을 과연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허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허주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해석이 무한대로 이제 나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허주는, 이 허주의 허자는 빌허자를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해요. 비어 있다. 그리고 주자는 이제 주인 주자나 이제 집 주자를 써서 집이 비어 있다. 아니면 집의 주인이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허주는 빈수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나한테 나의 삶에 부적합한 어떠한 영향인데, 그 영향이 정말 듣기에는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신령님은 말이 많지 않으시다. 신은 말을 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을 더 많이 하시죠.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주가 점을 가장 잘 본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뭔가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도 뭔가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서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합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속에서는 많이 전파가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너 허주 씌었어. 허주를 벗겨야 돼. 허주를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허주는 나의 이제 이러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우유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비어 있으니까, 나의 의식이 비어 있다 보니까, 비어 있는 의식에는 서로가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빈 공간으로. 하지만 내 주된 의식이 딱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뭔가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게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제 신은 인간의 이제 경락에 먼저 자리를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 안에 경락이라는 곳에 중요한 경락 자리에 자리를 트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지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주신, 주장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몸주신하고 주장신이라는 말도 이미 내 몸 안에 그러한 존재가 딱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의 영향에 우리가 많이 받지 않는 거죠, 영향을. 그렇잖아요.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균형점을 잃지 않고 잘 지탱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약하거나 비어 있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것은 흔들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호주는 내가 의구심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에 잘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 그리고 호주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호주가 다른 존재한테 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가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리를 왜 해요, 솔직히? 가리를 하는 이유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령님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상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가리는 가르마 이렇게 타듯이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신령님인지 조상님인지 구분을 하고, 명패를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원력을 가지고 오셨는지 구분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국그릇, 밥그릇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하죠. 싱크대에. 예? 싱크대를 열어보면 쟁반은 쟁반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후라이팬은 후라이팬대로 정리를 하고, 수저는 수저대로 정리를 하잖아요. 이것을 막 섞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진 않잖아요. 다 이제 우리가 깔맞춤이라고 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가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호주 잡신이라는 것도 나를 꼬드기려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유혹적인 존재. 왜?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호주는 자기가 조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많이 보잖아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세뇌 집단에서도 그런 거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에 대한 결과치가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서 도움이 더 많이 되는가, 이것을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세뇌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호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득이 나한테 많이 돌아오면 그건 세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득이 상대방한테 많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이 호주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호주가 점을 받는데 그 점에 대한 결과와 행복과 방법과 그러한 결과치가 이 제가칩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존재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호주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 결과치가 나한테만 이득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신념에서는 호주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고는 있어요. 저는 무속의 세계관에서 그렇게 나오는 단어들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나의 의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러한 것들도 제가 워낙 휘둘리는 성향이니까 저도 기가 얇아서 남의 말에 홀깃홀깃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는 조상님들하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A, B, C 이 세 가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 A, B, C가 나한테 영향을 주려고 해도 그 영향력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말을 들으면 80%가 기가 솔깃해가지고 막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해도 40%?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 그래서? 진짜? 이게 선동이란 말이죠.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조작과 날조를 통한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조상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신령님과 조상님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항상 물어봐라. 그것만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요. 어디에선가 그러한 것들은 항상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항상 내 주위에서 존재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 허점을 파고들려고 항상 눈을 쫙 째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빨리 감지를 하고 빨리 이러한 영향이 이게 들어오더라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빨리 이것을 내보낼 수 있는 힘, 그러한 것들이 조상님들하고 소통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남이 하는 얘기는 남이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죠.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아니 그냥 잡아서 먹으라고 주면 되지 왜 그걸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나 힘들고 귀찮게.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일례로 제가 정말 신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답을 안 알려주세요. 너의 주장신한테 물어봐 이랬어요. 제가 모시는 할머니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뭐지? 나는 답을 알고 싶은데 왜 물어보라고 하지? 맨 처음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게 한 3년, 4년, 5년이 지나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물론 그 의도는 명확하진 않겠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 보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겠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는 무당분들한테 그 무당분들이 나한테 항상 많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물어봐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가 배운 대로. 네. 선생님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을 물었을 때 선생님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신령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그럼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치로 그 상대방이 할머니하고 소통이 잘 되고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결과치가 된다면 그 이득은 내가 많을까요? 저 사람이 많을까요? 저 사람이 많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굿해야 돼. 가림 다시 해야 돼. 신굿 다시 해야 돼. 삼산 다시 돌아야 돼. 그러면 그 이득은 나한테 오는 거겠죠. 왜? 돈을 받고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굿을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럼 굿하면 된다. 그냥 작게 그냥 산기도 좀 갔다 오라고 하시는 그럼 산기도 갔다 와라. 그럼 거기서 내가 얻는 건 뭔데요? 물론 저는 상담비라는 걸 받겠죠.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동에서 가정 속에서 또 얻어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잘난다, 잘났다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본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내가 그거를 답해줄 수는 없으니까. 저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인 거지 이것도 나의 관점이니까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떠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지 길을 쫑긋 세워서 그걸 들으려고 해라.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라. 그걸 자꾸 나는 강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결과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무속에서의 말하는 허주는 무당 10분한테 물어보면 거의 9분은 허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공유된 어떠한 집단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영향력을 미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신념이 절대 아니다고 한다면
영향력이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물음표를 달고 살아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구심을 책을 통해서든 다른 글을 통해서든 다른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문자답을 해서든 내가 그러한 물음표를 하나씩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의 물음표를 마침표로 끝내고 또 다른 물음표를 마침표로 끝내고 또 다른 물음표를 마침표로 끝내면 이 마침표로 연결하면 선이 되죠. 제가 항상 점을 보는 것도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일맥상통한 얘기라고요.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무속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이제 도움이 조금이나마, 손톱만큼이나마, 1g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남기는 거고요. 제 영상이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사실. 저도 재밌게 찍고 싶은데, 제 스타일이 그래서. 아무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당이 10명이면 무속의 길도 10길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내가 이거를 심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밭농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씨를 뿌리고 물음표라는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내가 보고 이 씨는 또 뭐고 이 씨는 또 뭔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식으로 자라나는지를 삶에서 경험을 하면서 얻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많은 책을 또 읽고 싶고 많은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여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